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진심직설은 바로 그 말 그대로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는 진심이냐 이렇게 많이 묻죠. 그 말이에요. 너 진심이야?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진심이냐 물어봐요. 표정을 보니까 어때? 진심인 것 같아요? 그 진심이요. 그걸 풀으면 뭐라 그러냐면 참마음 이렇게 푸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참마음이란 참진자 썼기 때문에 진심 그러지만 그렇게 풀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쓰세요. 이것은 그렇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마음 그러면 참마음 아닌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두되는 부분에서 그냥 진심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직설은 보조 진월 선사가 고려 때죠. 1158년 정도부터 한 60세, 70세가 사셨나? 아주 젊은 나이 일찍이 가만히 수신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일찍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다른 분이시다. 그리고 보도진월 선사는 유학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가서 공부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조단경이나 기타 조사어록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시고 바로 수신결을 쓰셨는데 지금 이 진심직설에 대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 누가 했냐 안 했냐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신결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수신결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조출이 쓴 것이 맞다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는 뭐 누가 썼냐 안 썼냐 이런 서로 학교에서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서로 있는데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렇게 좀 될 것 같고 또 직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설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치는 게 없어. 여러분 물건 살 때 직접 사는 게 좋아요? 간접적으로 사는 게 좋아? 유통이라는 것은 직접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단계가 유통이라 그래. 이해돼요? 유통하는 사람은 중간 마진을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도 직거래 장터가 좋아요? 유통 장터가 좋아요? 응? 직거래가 좋죠? 그래.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화두라는 것이 그 후에 나왔어요. 대종고 워낙 큰 스승한테 바로 이 직설로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좋게 하기 위한다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제 화두가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화두. 그래서 통하는데 한 단계를 더 모르니까 준 거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직지로 들어간다. 직설로. 그래서 진심직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책에는 참마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진심 바로 깨달음을 설하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깨달음을 설하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중고에 보시면은 거기 요거 첫 번째 요거 있죠. 보시면 조사선, 가나선, 겨울박, 특강 이거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진심직설 그리고 깨달음을 말하다.
이렇게 제가 한 건 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 가나선, 이제 가나선 하나 들어갔죠.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즉각 깨닫게 견성하는 길, 지금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명제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이 저술한 이 진심직설과 그 수신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안에 나오니까. 책은 이 책을 꼭 서점에 가시면 이 책 여러 가지 교재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원순 스님이 해놓으신 건데 그냥 일반인한테 좀 이렇게 의역 비슷하게 서로 만들어가지고 잘 해서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이 책은 참고로 그때 보시면 돼요. 이 책을 준비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8주 동안 이 15장을 다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니까 좀 바쁘긴 한데 다 끝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만 안 빠지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초견성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들으면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로 보시면 책값도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부담도 없고 조그매서 책이 얇아서 가져다니기도 편하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 그 준비는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좀 씻죠. 집에 있을 준비를 하는 거죠. 들어와서 씻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는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씻고 옷도 입고 여러 가지 하죠. 그렇듯이 공부하는 준비가 필요해. 그 준비가 현재 여러분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는 판단하고 보는 그런 관점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그럼 이 공부가 아주 쉬워요. 첫 번째는 진심이란 말은 깨달음이란 말로 들으셔야 되고, 또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 또는 관념, 관점, 이 부분이 뭔지를 먼저 자신이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자, 이쁜가요? 그럼 이뻐요? 그래봐 한번. 그럼 이쁜데 내 눈에는 이쁜데 다른 사람 눈에는 이쁠까요? 안 이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관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볼 때는 그냥 막연히 좋다, 싫다 두 가지로 바뀌는데, 내가 대상에 머물게 되면 그 대상에 머무는 동안 감정이 생겨요. 그 좋다, 싫다 두 가지로 바뀌어. 그러면 그 좋다, 싫다도 여러분이 좋은 것과 싫다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난 그거 싫어 그래. 한번 옆에서 얼굴 보고 자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해봐요. 나는 당신 같은 얼굴 싫어 그래봐 한번. 응? 그래, 그렇게 하니까 좀 하기 싫죠, 그것도? 근데 친구 지금 웃고 있는 건 왜 그래? 그러니까 그 관점, 이걸 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 판단의 결과에 가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떠한 개념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뭐예요? 펜이죠? 여러분이 펜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다 분해하고 띄워버리면 펜은 없어. 사실은 다 끼워놓고 나면. 근데 우리는 이걸 펜 그러는 거지.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그래. 네? 개념들. 근데 개념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칭화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요?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자동차 타고 왔는데 자동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그래지는데 바퀴 빼고 뭐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자동차라는 건 없어요. 다 분해고 나면. 근데 다시 또 모으면 자동차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탁, 탁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명칭으로 탁자, 교탁 이렇게 명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원래 뭘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어떤 이름을 짓는 것을 개념들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관념. 관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것을 관념이라고 해요. 개념, 관념 문제 이해되셨죠? 요것들이 합쳐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었냐면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그 지식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관념과 기타 우리가 인간이 확인된 사항이 모아진 것들을 말하는 거지. 이 진심직설, 이 직지로 나가는 공부에서는 깨달음으로 바로 다른 공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전혀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행. 수행이 뭐냐? 이런 말을 보면 아세요. 수행과 수련을 구분하셔야 해요. 수행이라는 말은 닦을 숫자나요? 행. 닦는 행위다 이 말이죠. 닦는 행위라는 것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은 훈련하고 기억하고 연습되고 경험되지만 수행은 기억되고 훈련되고 연습되고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행하지 마라 하고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그 사람은 수행이 경험되고 기억되고 뭘 하는 걸 알아. 그 수행이라는 말 의미를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책에는 망상이라는 말을 해요. 망상이라는 말을. 표현상 망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래 마음 진심이 아닌 것을 다 망상이라고 그래요. 일단. 근데 깨달았다는 말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이 가려서 마음 아닌 생각을 보지 못한 것은 미혹한 거고 중생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고 마음속에 생각을 내려놓아서 생각 아닌 마음을 본 것을 깨달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뭐라 그래? 망상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표현상 망상이라고 깨달음이 아닌 것을 구분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무슨 얘기만 하면 그 망상이지. 망상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이유는 망상 그러면 대두되는 망상 아닌 이분법으로 바뀌는 개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깨닫게 되냐면은 견성하긴 했는데 아르마리 지식으로 견성했는데 자기가 지식으로 견성한 줄 몰라. 책을 많이 봐가지고 책에 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가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라고는 막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 무조건 뭐 하는 망상이지. 뭐 망상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오로지 이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망상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망상은 구분할 때 그렇지 망상이 곧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 나중에 얘기 일단 헷갈리니까 전부터.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수행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수행이란 말은 반복하는 것은 연습하거나 훈련되거나 기억되거나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은
닦아지고 비워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얘기 그대로 해봐. 지금 시작. 수행이란 반복하는 것은 훈련되거나 연습되거나 기억되거나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하는 것은 닦아지고 비워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씀이요? 그래. 여러분, 요거를 머리 잘 염두에 두세요. 수행이 뭔지를. 수행이란 말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는 자는 하는 자가 없고 하되 함이 없다. 이게 수행이요. 주는 자는 주는 마음이 없고 받는 자는 받는 마음이 없도다. 이게 육바라밀 중에 보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시라는 말은 그 흔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보시의 뜻은 뭐 유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괜히 자꾸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뭐 두 가지 가지고 뭐 이렇게 처음 입문할 때 간단하게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걸 공부를 시키게 되면 이게 지식화되면 개념화돼 가지고 이 깨닫는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공부를 뭘 하느냐? 이 공부는 견성. 적어도 초견성은 들어가고 나면 교리는 보면 알아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식을 공부해 버리니까 깨달음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이 말에 익숙치 않으면은 다른 데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속에서 우그락부락할 수도 있어. 지금 우그락부락하면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 어떤 개념에 대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할 때 말씀 어떻게 하냐면 폴더를 여기다 타로 하나 만들어. 진심직설 깨닫는 폴더를 새 하나 만들어. 다른 거 희석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련이라는 말은 단련한다,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시키고 연습시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몸이 뭐랄까요? 까르마 업이란 말이 있는데, 업은 반복하여 경험되어서 쌓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산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히말라야는 말라야 쌓인다. 하도 수천 년 수만 년 쌓여서 만든 산이다 이 말이야. 히말라야. 업식은 쌓여서 경험되고 축적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다 이 소리야. 그 때문에 여러분은 자동 모드로 바뀌면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동 모드로 바뀌면. 한번 옆에 사람도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왜 그럴까?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이 그 생각이 그 소프트웨어 하드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컴퓨터 하면은 프로그램이 쫙 걸리면 저절로 착 돌아가잖아. 내가 딴 일 해도 돌아가고 있어. 똑같은 이치거든요. 우리 몸은 그 기능은 똑같아. 컴퓨터에 많은 기억이 있지만 컴퓨터가 그 기억하고 있는 자신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컴퓨터가 그 기억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세돌씨 오고 싸운 사람이 누구야? 고등학교 가려면 그 정도는 가야죠. 알파고. 그 알파고가 그 많은 서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스스로 그 알파고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컴퓨터 USB에 영어도 있고 뭐 다 있지만 USB 자세 케이블 보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USB 자신은 그게 있는지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그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응?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과정에 생기는지를 일단은 알아야 저절로 비워지는 것을 알게 되고 저절로 깨달아져 있음에 대한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깨달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깨달아져 있는데 그걸 회복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럼 수련은 기억되고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깨닫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꿈을 꾸면 여러분이 꿈을 꾸죠? 그럼 꿈을 꾸면 꿈 꾸는지 알아요, 몰라요? 꿈을 꿀 때 꿈인지 알아, 몰라? 응? 꿈을 꿀 때는 꿈에서 꿈인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깨면 꿈이네. 그러죠? 그리고 꿈 얘기를 해. 꿈 꿀 때 꿈인지 몰랐다가 꿈을 깨면 꿈인지 아는데 꿈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꿈을 본 놈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본 놈이 누구요? 꿈속에서 꿈을 보고 얘기하는 깨고 나면 꿈인지 알고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본 놈이 누구냐고. 꿈에는 꿈인지 몰랐는데. 나? 어쨌든 본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꿈을 깼어. 여러분 깨어 있잖아. 깨어 있는 이 상태에서 또 뭐야? 공부를 하거나 뭐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꿈속에 있을 때 꿈인지 모르듯이 여러분 하는 일을 모르잖아. 내가 하는 일을 다 알아? 지금 하면서 다 알고 있냐고. 모르지. 근데 꿈속에서도 보는 줄 모르고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꿈 얘기를 하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식을 끌지 못해. 그래서 꿈을 못 깬 거예요. 지금도 꿈을 못 깬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해봐. 꿈 깨 그래봐. 그 꿈 깨야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서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만 깨닫는다는 말을 쓰는 거지. 다른 사대성인한테는 깨달으신 분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환몽이다.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영화를 보시면 영화 속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고 우리는 영화가 18카트가 지나가면 쭉 이렇게 지나가면 동영상으로 보이잖아요. 눈에서 착시현상에서. 근데 처음에는 저것이 만든 거고 스크린에 비치는 거고 가짜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한참 보다 보면 그쪽으로 몰입이 돼야 안 돼요. 몰입이 되죠. 몰입이 되면 감정, 기타 등등이 막 생겨. 그러면 현실같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오감에서 대상과 만나서 접촉하는 관계가 같다. 그래서 그 꿈을 탁 깨고 나면 영화가 끝났고 스크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때는 아차 속았다. 내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보면 깨어있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깨어있는 속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진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응?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망상은 뭐고 그 진심은 뭐냐?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깨달음이 무엇이냐? 안다고 한 것도 틀렸고 모른다고 해도 틀렸다. 안다고 하면 망상이요. 모른다고 하면 무기에 빠지는 것이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깨달은 마음의 눈으로 허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듯이 시비를 논하면 허공은 시비를 논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것이 그걸 본 자를 깨닫다고 그걸 진심이라 한다. 네? 여기 허공 있잖아요. 허공이 있는데 이거 허공이 잡혀요? 허공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의 바탕이 바로 진심이다. 이 말이지. 바탕이 진심이야. 자, 비유하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파도가 물이냐, 물이 파도냐. 그러면 파도가 치는 건 어때요? 파도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까닭이다. 바람이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움직일 때는 대상이 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얼굴 한번 봐봐요. 보면 호감이 좀 가나요? 마음에 들면 어때요? 마음에 들면 내가 감정이 글로 옮겨가겠죠? 그게 바람이에요. 생각의 대상을 만나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잔잔한데 파도가 치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친다. 그러니까 파도가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파도냐 파도가 물이냐. 그때 그 파도에 옮겨가면 그 생각이야. 바람이 차면 물이야. 그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한 몸이야. 그래서 일단. 그런데 그 물 파도는 작용이라 그래. 작용. 바람과 만나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운 이놈이 오묘하여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래서 그 오묘한 그 힘이 태에 있으면 태기가 있다고, 세간에 있으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경계를 알고 볼 수 있다. 귀에 있으면 들리고. 지금 내 소리 들리시죠? 들리는데 누가 들어요? 귀에 있으면 들려.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입에 있으면 맛을 본다. 손에 있으면 잡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 처음과 끝이어서 세상에 없는 데가 없고, 무한하여 우주를 덮고도 남는데, 작으면 티끌 속에도 머무네. 이것을 아는 자를 깨달음, 불성이라 하고 자성이라 하며, 모르는 이는 그것을 영혼이나 영이라 말한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작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좀 내 얘기 듣잖아. 들리잖아. 안 들리는 사람은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의 코드는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내 얘기가 안 들려. 근데 내 얘기가 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생각의 코드를 여기다 놨다 이 말이지. 그냥 이제 지금 이 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들리잖아. 듣고 싶지 않아도 듣는다 이 말이지. 의도하지 않아도 듣는 놈.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보는 그놈. 그런 이제 육조당에서는 한물건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한물건이라. 뭐라고 어떤 이름을 붙여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름하여 진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진심이다. 다른 말을 할 게 없어.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진심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한번 해봐요. 얼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지금 그 표정이 진심입니까? 그래봐.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말해. 심각해. 그래봐. 그래요. 심각해. 그러면
심각은 마음을 깨달아라. 꿈을 깨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일체는 하나를 말하는 거고 유심조는 마음의 조작을 말하니까 생각을 말하는 거지. 일체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유심조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쌍수, 정은 진심이고 마음을 말하고 영어로 하면 no mind, 생각은 mind, 바로 망상,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성공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그 근원은 눈, 귀, 코, 입, 몸. 이걸 오감이라고 그래요. 감각. 감으로 깨닫는다 해서 감각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깨치니까 시각이 되고 귀로 깨치니까 청각, 코로 후각, 입으로는 미각, 몸으로는 촉각 그런 거예요. 이것도 다 각이지. 그래서 불교 심리학 쪽의 유식에서 보면 이제 일식, 이식, 삼식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를. 일식, 눈 일식, 이식, 귀, 코, 삼식, 입, 사식, 오식에 전오식 그런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눈으로 본 경험되어진 기억, 귀로 경험되어진 기억,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이것이 데이터된 감각 기억이에요. 그것이 뇌에 들어가면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총합적인 데이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을 알아보게 되고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다음에 들으면 제 목소리가 누군지 알겠죠? 눈으로 봤으니까 저 세준 스님이네 알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기억된 거예요, 이제. 기억된 거예요. 그럼 기억됐을 때 여러분은 기억된 데이터를 몸에다 갖고 있어. 갖고 있어서 처세를 잘하는 사람은 봐도 저 사람이 뭔지 모를 때 계속 그 사람을 유지되는 어떤 것들이 형성돼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다 알았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새로운 게스탈트, 새로운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새로운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여자친구,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어요? 물어봐. 시작. 대답을 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의 구조가 그래 만들어져 있어. 우리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작용이 어떻게 업으로 습기로 되어져 있는지를 본다 이 말이지. 이쪽으로 공부해야 해. 그냥 오로지 그거 한 가지만, 진심만, 그건 망상이지. 진심만. 꼴 이것밖에 없다. 이거 없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현실 적용이 안 돼, 그 사람. 깨달은 것 같은데 현실 적용 안 되고 실생활에 응용이 전혀 못 해. 영화가 망상이요, 환상이지만 영화를 보고 우리는 감정이 생기거든. 그 영화가 왜 우리가 감정이 생기고 도형스러워 보이는 이치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지. 이쪽으로 가는 것을 힐링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 뜻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육군이 6가지 뿌리에서 육문이라고 그래. 다른 말, 육문 6가지 문이다. 여기서 데이터화된 경험된 기억이 여러분들을 프레임을 짜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좌우지한다 이 말이지. 근데 반야신기에 뭐라 나와요? 조견, 비추어보고, 오원. 오원이 색소상현식인데 바로 육군을 요거 말하는 거예요. 눈, 귀, 코, 입, 몸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견, 오원, 개공. 공함을 보고 도, 일체 고통을 여겼느니라. 여러분이 그 부분이 바로 생각을 나라고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고 번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일단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생각과 마음이 뭔지 아셨죠?
생각으로 가는 보통 망상이라는 말은 그쪽으로 가게 되면 힐링 테라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가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힐링이나 테라피를 많이 하게 되면 인식되는 부분이 많고 경험되어서 기억되고 훈련되고 익숙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 치료를 하면 음악만 틀어줘. 나중에 그걸 치료가 너무 좋았어. 근데 계속 음악을 틀어야만 할 수 있게 돼 나중에. 음악이 없으면 안 되네. 그런 사람 있죠? 난 음악을 틀어야만 돼. 뭐 이런 사람 있죠. 그쪽으로 훈련된 거면 그건 깨달음 관계없어요. 힐링은 되고 명상의 가장 도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세간에 있는 힐링 테라피 그다음에 그 멘트 이렇게 옆에서 유도 명상이라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몸에 힘을 빼시고 정수리 눈꺼풀 양, 볼, 입, 근육, 턱, 목, 어깨, 가슴 힘을 쭉 빼십시오. 이런 게 유도 명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완요법, 바로 깨닫기 이전에 힐링, 테라피 쪽으로 가는 공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집어넣으면 안 돼. 바로 이 이완 쪽으로만 들어가야 가능해져. 예? 이완 쪽으로. 릴렉스, 송, 정말 송, 힘을 뺀다 이 말이지. 힘을 뺀 채찍은 아무나 힘이 없지만 탁 치면 나뭇가지에다 부러뜨리거든. 이게 유연성이에요. 유연이 강건을 이긴다. 그래서 마인드, 노 마인드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관념, 개념, 그 다음에 수행, 수련, 그리고 진심, 생각, 마음 다 이게 있어요. 그죠? 요것만 일단 어느 정도로 견해를 갖고 계시면 이걸 견해라 그래. 좋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마치 깨달음에 이르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면 뗏목이 필요해. 뗏목을 몇 사람이 탈 거고 또 어떻게 감아서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그 양의 사람을 탈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요게 일종의 하나의 견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넜으면 그 견해는 강에 건너간 다음에는 뗏목을 주고 갈 필요 없잖아. 그렇죠? 버리는 거지.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그걸 버리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른 견해 안 갖고 있으면 못 버려. 그걸 붙들고 있어. 그래서 깨달음이 이르러 와도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은 것처럼 진짜 같은 가짜 깨달음이 생기는 거지. 요즘에 세간에 진짜 같은 가짜 깨달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이쪽 조사선 쪽은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영상심리 쪽만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통합적이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진심이란 이 말을 그냥 진심으로 쓰셔야지. 여기 이제 참마음이란 말을 쓰면 참마음이 아닌 무슨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진심이란 참진자 쓰니까 글을 풀이해서 그런데 명칭상 진심일 뿐이지. 그러니까 참마음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 걸 대도 되는 거거든.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 응?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일단 봐야 해요. 전체를 본다는 건 뭐냐면 이 산이 어떻게 생긴지를 전체 모양을 일단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으면 내가 그 산의 꼴짝이 어디 와 있고 어느 처에 있는지를 몰라. 무조건 사람들은 어느 부위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 들어가니까 하면서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 진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심직설 그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은 거기 인쇄물에 보시면 우리 교육하는 이 기간은 2019년부터 11월 5일 오늘부터 해가지고 1월 30일 8주간 합니다. 그리고 그 150분이에요. 그래서 9시 반까지인가? 그죠? 7시부터니까 2시간 반 또 150분으로 했어요. 3시간 하려니까 또 10시 때 그러면 또 집에 가실 때 힘들 것 같아도 그렇게 딱 잡았어. 괜찮은가요? 뭐 더 하자면 넌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 특색이 그래. 한 번 시작하면 쉬는 시간이 없는 게 특징인데 알아서 분리보러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쉬면서 할게요. 또 그 처음 오신 분도 그런 분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개강해서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부하신 이 탈주를 마치신 분들은 명상심리 여기 그 미래융합교육원에서 제가 명상심리 지도 자격증 과정을 지도사 자격증 과정인데 이게 그 2006년부터 해가지고 한 14년 됐습니다. 거기에서 얘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에서 생기는 심리학. 그러니까 프로이드 융 그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명상에 생기는 심리학 자격증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좀 보탬이 되는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점수 드리겠어요. 공부하러 명상심리 자격증으로 들어오시면 1년 과정인데 2학기 과정이죠. 뭐. 그리고 이제 2박 3일 연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의 여기 이제 목표 있는데 조사선뿐만 아니라 이 명상이 자체의 선은 종교를 초월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도를 얻고 깨닫고 보니까 이 인도라는 나라는요 그 종교의 나라예요. 한 우리 세계 종교 한 70-80% 정도는 전부 다 인도에서 나왔어요. 거기 인도 지금도 그렇지만 뭐 많은 신이라는 말도 인도의 그 많은 신을 보고 많은 신은 그런 거거든요. 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교 너무 많다 보니까 부처님이 깨닫고서 설파한 게 뭐냐면 바로 종교를 초월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해되셨죠? 종교를 초월한 법을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 원래. 근데 지금은 종교라는 말을 릴리전이라 해서 종교,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같이 쓰고 있지만 그런 거는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근데 또 종교야. 왜냐하면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기 또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종교는 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기를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이미지, 상상, 여러분이 느낌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과 아바타 영화 보셨죠? 그럼 어때요? 내가 느끼고 만져주면 진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난 과거도 만져주고 느껴주고 하는데 지나가면 어때요? 꿈 같죠? 환상이라면 바닥에. 근데 이게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현실인데 이 깨달음 세계 되면 그게 다 가짜라고, 허망한 것이라고. 가짜인지 깨닫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묘체가 뭐냐? 그걸 알아야지. 무조건 망상이 이렇게 해보고 내보고 오로지 그건 뭐 아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본래심은 본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수련이나 수행이나 이런 개념이 없지. 그래서 원래 수행이란 말은 그 말과 같은 말 쓰는 거 원래는 같은 말 쓰는데 그 중간에 과정을 할 필요 없다 하게 되면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명상에 잘못된 게 들어가면 명상병이 생겨요. 그러면
고립되고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사회가 개발되지 않는 거지. 뭐냐면 지금 정신세계에 공부하는 명상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 사람들이 정신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 교육받고 얼마나 많아요, 사회에. 이게 더 정신이 없어. 왜?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 딱 쳐다보면 맑은 기운이 나와야 해요. 딱 보면 맑은 기운이 나와야 해요. 안 나오면 일단 그래. 명상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증자가 나와야 해요, 일단. 늙어서 그런 거 말고요. 얼굴이 일단 좀 홀하고 말도 좀 자비스럽고 애워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유자재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해요. 근데 대개 보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보면 오로지 그것만 알면 된대. 그리고 뭐 성질이 지랄 같아. 그게 뭘 깨달아. 지랄 같은 것도 뭐 그게 특징이라고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인격 인품 쪽으로 깨달으면 허망하면 거기에 알게 되면 그게 저절로 없어지는 건데 그 어찌게 남느냐고. 응? 습기는 어때 남냐면 그게 이제 잠시 본래로 돌아왔을 때 그 생기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닦아간다 말하는 건데 닦아간다기보다도 유지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종교를 초월한다는 말은 그 말이고요. 한마음 말한다는 게 오로지 조사는 일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나선, 조사선이 구분하려면 조사선은 조사 어록을 통해서 일심으로 바로 즉각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탁 던지면 그 자세 바로 탁 깨닫게 만들어주는 공부요. 또 하나 또 한 번 탁 두들겨 또 탁 하고. 그 육조 회령 스님이 그 금강경 있는 소리고 깨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강경 있는 그 핵심 그 말이 응무수조 이생기심이란 말을 못 깨닫다는데 그 당시에 그 들었을 때는 그 육조 스님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 나무꾼이야, 나무꾼. 속인이야, 속인. 근데 그 소리 듣고 깨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한마디 탁 듣고 뭔가 퍼뜩 깨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미 붓다다. 그래서 공부할 때 아까 얘기하는 관념, 개념, 수행, 그 다음에 수련, 그리고 생각, 마음 요 단어들을 잘 일단 견해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지금 즉각 뭔가 펀뜩이면서 탁 깨닫는 요 직지로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거나 노력하고 하려는 것은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생각을 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그 녹음한 유튜브 들어가면 제 녹음한 게 좀 올라간 게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근래 이제 공부하시는 그 제자분이 하라고 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제가 하는 이 얘기를 그 열심히 들으면 안 돼. 그냥 들어. 근데 그 듣는 중에 뭐가 하나가 탁 하고 그리고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직지에서 알아본다 이 말이야. 직지에서. 근데 그걸 탁 그렇게 알았는데 금방 뭐가 알았는데 생각으로 싹 바뀌니까 몰라. 머리로 가버렸네.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습기가 남아있는 이분을 완전히 반전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왜 수행을 해야 하냐면 변화기가 있어. 20km밖에 안 돼. 깨달음에 번개가 팍 치면 20km밖에 안 되면 번개 치면 그 변화기가 어떻게 돼요? 찌직 타버리지. 깨달아도 밋밋한 거예요. 평상심이란 이 말을 우리가 보통의 말과 평범하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평상심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깨달은 사람 말의 경험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 그래. 깨닫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해. 그럼 다 깨달은 것처럼 하는 자기 어떤 상대를 인식시켜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깨달음에 대한 지식으로.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그런 말은 잘 하는데 책에다 나와 있으니까 잘하는데 창의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런 뭐야 다 그 사람은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가 똑같아. 물론 이 선법문은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비슷해도 그때마다 달리 들려야 해요. 이게. 응? 그래야 뭐가 밖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